88년 11월 4일 유서 깊은 운당여관에서는 한국 바둑사의 한획을 긋는 대사건이 일어나고 있었다. 아직 홍안의 기색이 가시지 않은 약간 22살의 청년 기사가 신년권자의 조은현 나성을 무너뜨리며 대왕에 득한 것이다. 제6기 대왕전. 그것은 일찜의 유창혁의 힘찬 상을 날리는 파란의 무대였다. 66년 서울에서 태어난 유창혁은 12살 때 학초배를 운동하며 바둑신동으로 주목받지만 프로의 길로 들어선 것은 이래보다 늦은 10세 때였다. 중고교 시절 건강과 학업상의 이유로 한동안 바둑도를 놓은 탓이었다. 그가 다시 스포트라이트를 받기 시작한 것은 84년 세계 안마선수권전에서 준우승을 차지하면서부터. 여세를 몰아 거포로 입당에 성공한 유창혁은 각 기전 본선 무대에서 맹활약을 펼치기 시작한다. 한창 성적을 노린 중 군입대한 유창혁은 군인의 신분으로 출전한 대왕전에서 파죽의 연승을 올리며 일약 도전권을 획득한다. 그것도 당시 2인자이던 서봉수를 1회전에서 격침한 데 이어 도전 오가루인 정수영과 김수장을 연파하며 이뤄낸 계가였다. 난생 처음 밟아보는 도전 무대에서 만난 상대는 미린천하를 구가하던 조은현. 당시 조은현은 국내 8관왕의 제50의 4강에 진출하는 등 가히 천하무적의 절정기를 구가하고 있었다. 그러나 열혈 청년의 반상혁명은 소리 없이 진행되고 있었다. 88년 10월 4일 기막된 도전 5번기 판. 형격은 강공을 펼친 끝에 조은현의 대마를 포획하며 서전을 화려하게 장식한다. 제2국에서 상대의 반격에 밀려 주춤한 유창혁은 다시 제3국을 밀어붙여 패승을 거둔 데 이어 제4국마저도 잇따라 제압한다. 결국 토탈스코어 3대1로 유창혁의 승리. 일로 아무도 예상치 못한 화려한 반란이었다. 78년 서봉수 외에는 그 누구도 조은현의 아성을 넘지 못한 사실을 감안할 때 유창혁의 대왕 획득은 소서시대 종말 세대교체 서막을 열어젖힌 한국 바둑사의 일대 혁명이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창혁 한국선의 진행을 맡게 된 김지명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이 너무나도 좋아하시는 일찜의 세계 최고의 공격수 유창혁 구단의 모든 것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생생하게 당시의 상황까지 내용까지도 시청자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릴 수 있는 유창혁 구단의 육성으로 전달을 해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앞으로 많은 뜨거운 성원 부탁드립니다. 유창혁 구단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들께 직접 인사를 드릴 수 있는 시간 만들어진 게 참 반갑습니다. 예. 자, 첫 타이틀이요. 네. 대왕전으로 지금 조금 전에 소개가 나왔었는데요. 네. 88년도면은 상당히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요. 예. 유 구단이 그동안에 기억에 남는 그 당시에 누구에게 승리를 거둬서 도전권을 갖게 됐는지 혹시 기억나시는 거 있습니까? 잘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네. 그 당시에 김세한 구단이 네. 그 당시에 7단이었는데 2번 만나갖고 네. 2번 둔 기억이 있습니다. 네. 자, 그 당시에 김수장 구단에게 승리를 거두고 조은현 구단과 뒀는데요. 그때까지 네. 조은현 구단과 본 적이 있나요? 지금 대진표가 나오고 있는데요. 글쎄요, 그냥 공식 기전에서는 아마 처음인 건 같고요. 네. 그리고 그 전까지 시인왕이나 특별한 시합에서는 성적이 좀 나쁘지 않았었는데 공식 기전에서는 이렇게 성적이 좋지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자, 조금 대진표를 보니까 서봉수 구단 당시는 이제 서명희로 불리는데요. 예. 서명희 승리를 거뒀고 또 정수현 지금 명지대 교수로 계시는 정수현 구단과 승리를 거뒀고 김수장 구단과는 패자전에서 한 번 더 만났거든요. 예. 네, 거기서 승리를 거두고 대왕전을 뒀는데 그 전에도 조은현 구단과 그 신앙 태풍 대결이었나요? 탐험 대결. 탐험 대결이고 예. 해서 그 당시에 한 3판을 배웠는데요. 네. 그 당시에는 이제 호선 바둑이 아니고 네. 장선 뒀기 때문에 지도 바둑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승부 바둑이 좀 힘들었죠. 네. 네. 유구단의 기풍을 주위에서는 이제 공격적인 기풍이라고 보통 네. 이야기를 하는데 본인이 생각할 때는 어떻습니까? 글쎄요. 공격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네. 제가 생각하기에 공격이 무슨 상대를 잡겠다 이런 공격보다는 공격을 함으로써
저 지불 이득을 보든지 아니면 모양 좋게 만들겠다는 그런 공격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렇다면 상대를 잡기 위한 공격이라기보다는 이기기 위한 공격이로군요. 근데 뭐, 사실, 그냥 일반적으로 잡으러 간다는 거는 불가능한 일이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는 손해를 또 안 보기 위해서 버티다 보면 죽기도 하고, 대마가 뭐, 그런 경우가 많죠. 네. 자, 당시로서는 정말 그 혁명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는 88년도 제6기 대왕전 도전기로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되는데요. 기억나는 대국으로 지금 1국과 4국을 지금 선정을 했는데요. 1국에선 어떤 내용의 바둑이었었습니까? 1국에서는 그 정석 처음에 나오는데 네. 그 모양이 그 당시에 상당히 유행하던 정석이었는데요. 네. 뭐 조은영 구단도 가장 특히 도전기에서 많이 드셨는데 네. 그 정석에서 조금 연구가 좀 덜해져갖고 네. 처음에 좀 손해를 많이 봤죠. 네. 자, 그러면은 그 당시에 88년도 제6기 대왕전 도전 1국 장면으로 가보시도록 하죠. 네, 제6기 대왕전 도전 1국 유창혁 구단의 당시에는 3단이었죠. 네. 이창호 구단이 당시에 성적을 낼 땐가요, 그때가? 그때는 아직까지는 뭐 크게 성적은 모르고요. 네. 그냥 신인으로서 좀 두각을 좀 나타나는 정도죠. 네. 자, 당시에는 이 화점 바둑보다는 소목이 상당히 유행할 때였는데요. 이 두칸협공하고 이렇게 멀리 가는 거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거의 독한역공을 많이 뒀는데요. 네. 독한역공이 본다면 이렇게 보통 독한을 띄고요. 네. 뭐 이런 싸움이 예상되거든요. 예. 그런데 아무래도 이쪽을 일단 받으시죠. 네, 받으면은. 예. 이 돌이 백돌이 상당히 두터운 모양이거든요. 네. 이쪽이. 그러니까 두터운데 좀 멀리가 있는 게 네. 흙으로서 수습하기가 좋다고 생각해서 이제 처음에는 독한역공이 많이 뜨다가 그 이후의 변화가 이제 색간역공이 좀 네. 유행하더죠. 네. 자, 그래서 두 칸을 띄었고요. 예. 네. 또 당시에는 또 여기에 대한 공부가 많이 돼 있었던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세 칸 높은 협공이 이 당시에 그 도전기에서 상당히 네. 유행하던 정석이었죠. 주류라고 봐야겠네요. 특히 조은영 군 서봉수 구단이 네. 요즘 같으면 한 칸 띄고요. 네. 받을 때 그러면, 이렇게 모자 씌워서 강력하게 공격을 네. 해나가네요. 이렇게 공격하는 게 요즘은 많이 뜨죠. 네. 당시엔 날일자로 이렇게 실전처럼 눌러가는 것이 많이 네, 지금도 나왔었죠. 이렇게 날짜를 두긴 한데 네. 글쎄요, 지금은 조금 이게 좀 재미없지 않나 그래서 보통 이쪽을 협공 먼저 이렇게 교환을 하기 전에 네. 날일자를 두는 바둑이 많죠. 이 교환을 상태에서는 날일자는 아무래도 좀 안 좋다라는 결론이군요. 그러면. 아무래도 싸움이 있는데 여기 한 칸 뛴 돌이 그렇죠. 도움이 네. 되니까요. 자, 하지만은 당시에는 연구가 많이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자, 근데 당시에는 조은영 구단이 그 도전기 그 큰 바둑에서 이 모양을 상당히 선호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네, 이 모양으로서 그 다른 기사들을 상대로 좀 재미를 좀 줬죠. 네. 자, 여기까지도 아주 그냥 거의 간단한 수준이라고 봐야 네. 되는데요. 여기까지는 쉬운데 네, 여기서 이제 조은영 구단이 이수를 두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수의 의미가 이수로 상당한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재미를 네. 봤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지금 그 전에는 이렇게 막고요. 맞고요. 네. 못하면 막아야 되거든요. 먼저 끼우죠. 네. 끼우면은 상태에서는 뭐 먹을 수밖에 없죠. 예, 잡을 수밖에 없네요. 예, 지금. 안 잡으면은 있는 거는 있게 되고 네. 넘어가야 되는데. 예, 빠지는 건 수까지 선수가 됐기 때문에 네. 지금은 이렇게 이어줘야 예, 되겠네요. 이 돌이 자체가 일단 못 살고요. 아,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배기 보강을 하면은 계속 네. 부담이죠. 그러네요. 예. 그리고 이 약도 보강돼 있고. 네. 그럼 배구 흙으로는 잡는 수밖에 없거든요. 네, 지금. 잡아야 되는데 네. 잡으면은 단수로 그렇죠. 치고 또 잡아야 되는데 이렇게 되네. 젖혀야 되겠네요, 지금. 네, 그러면
이제 조여서 잡는 이 그런 돌이 상황이 전부 되는데. 선수가 되니까 예. 그 다음에 나와서 싸우면은 이 돌도 부담되고 예. 그돌도 부담되네요. 이거는 불리한 싸움이라고 하시죠. 네. 그러니까 전에 조은영 구단이 서봉수 구단을 상대로 도전기에서 이슬을 써서 상당히 성공을 하셨죠. 네. 자, 그러자 여기에서 이제 바로 끊고요. 단수를 하나 치고 네. 하고 손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가 있었나요? 뭐 특별히 연구는 없었는데요. 네. 그냥 그 당시에 또 뭐 기부를 보면서도 나와서 끊어 먹으면 어떻게 될까 좀 궁금했었는데 실전에 한번 해봤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요즘처럼 그렇게 연구한 분위기는 아니었었죠. 네, 그 당시에는 뭐 거의 연구회라고는 없었고요. 네. 이 당시에 이제 충암 연구회가 막 생기는 단계였었죠. 네. 자, 들여다보고. 자, 이렇게 지금 막는 것이 보통인데, 예, 지금 그 당시에는 안 막았었죠? 네, 하나 지금. 먼저 네, 끊어놓고, 예, 자, 근데 여기에서 이 한 점이 축으로 잡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곳을 넘어가는가요? 네. 이렇게 먼저 밀어가는 것은 어떤 수가 있나요? 글쎄요, 뭐 미는 수는 좀 그렇고요. 이 네. 느는 수가 예, 느는 보이는데, 수는? 예, 뭐 이쪽으로 가게 돼요. 네. 그러면 이쪽에서 먹어야 되는데 잡아야 되는데 또 이쪽은 늘면은 또 두 점이 차거든요. 귀가 큰가요? 예, 근데 판단은 상당히 좀 어려운 거. 이렇게도 예, 둘 수 있는 얘기네요. 예. 자, 예. 하지만 실전에서는 이쪽 곰방 그 모양은 서로 어려운 거고 실전은 흙이 확실히 좋기 때문에 뭐 훅도 이것을 안 잡을 수는 없고요. 예, 이쪽 먼저 예. 끼워놨었죠. 끼워놓고 네. 만들어놓고 잡았는데 이제 지금은 백이 있게 되면은 이때는 이제 이렇게 먹겠다는 뜻이죠. 아까는 늘어서 이 두 귀가 죽는데요. 깔끔하게. 예, 지금 같은 경우는 이 돌이 아직 안 죽게 돼 있죠. 늘어도 이렇게 되면은 예, 이 돌과의 또 싸움도 예,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백도 할 수 없이 거의 수가 그렇다면은 없고요. 예. 진행은 외길진이네요. 예. 지금 들여다보는 수가 기분이 좋죠. 지금은 뭐 빈상각으로 예. 안 받을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흙이 네, 내려가야 되는데 네. 이런 선수 교환을 당한다는 게 백으로 괴롭죠. 네. 자, 이렇게 막힌 상태에서는 이제 백이 상당히 답답한 네. 모습이 됐는데. 근데 이제 국후의 네. 복귀에서는 이제 일로 있고요. 네. 어차피 잡아야 되거든요. 네. 그때 이렇게 한간 뛰어나가는 수가 보통인 거 돼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그렇다면 이대국 이후에도 이런 모습이 안 나왔죠. 안 나왔어요. 네. 그 백이 안 좋다고 이제. 그렇다면 결론 예. 유황이 때문에 유창혁 구단 때문에 이정석이 없어졌다고 봐도 되겠네요. 네. 이렇게 치중하는 거 이제 없어. 네, 시중 가수가. 자, 이 입구자는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 이제 이 돌을 잡겠다는 뜻. 잡으러 갈 때 이쪽으로 가면 안형이 무조건 생기니까 예, 이 자리를 지켜놓다. 자, 입고 이제 버텨야 되겠네요. 예. 네, 그러자 이렇게 젖혔죠. 이제 젖혔는데 이거를 치지 않는 수는 없죠. 그렇죠. 넘어가면 그냥 무적이기 때문에. 네, 느는 수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요? 느는 거는 뭐 이쪽으로 막 던지라 그냥 들어가도. 수상전으로 네. 되나요? 네, 이 수가 차이가 그렇다면 많이 최선의 수네요. 예, 정도 보여요. 붙여갔죠? 지금 네. 붙여가고 초반부터 아주 큰 수상전이 벌어졌는데 이제 뭐 여기서는 맞게 됐는데요. 네, 이거 하나 늘어놓고 네, 하나, 네. 늘어놓고 맞게 됐는. 그리고 이렇게 막아서 이제 근데 지금 백이 일로 이어서 잡으러 갈 수는 없거든요. 수가 여러서 부족하거든요. 오공도와 예. 모양이니까 그러니까 백으로서도 나중에 싸움을 하려면은 맞고요. 네, 그리고 흙이 돌을 돌 때 또 여기 두고요. 시간에도 나중에 이렇게 이 모습이 패를 나왔죠.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흙으로서도 꾸면은 백이 패를 들어가고. 네, 그러니까 서로 눈치만 보고 있지만 흙이 유리한 싸움이라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자체 지금 백감은 백이 많기 때문에 네, 괜찮긴 한데 네. 사실 흙이 죽는 것보다 백이 죽는 게 크거든요. 그렇군요. 이 상황에서 지금 여기까지 이제 진행이 되고 그 백이 망했다고 볼 수가 있죠. 잡혔네요. 예. 큰 도전기에서 초반부터 이렇게 조은형 구단의 대마가 잡히는 모습 정말 흔한 모습은 아닌데요. 네. 이 이후로는 수는 많이 진행됐습니다만은 바둑은 이 부분에서 거의 끝났다고도 뭐 틀리지 않을 것 같네요. 뭐 이후에도 승부처가 여러 번 있었는데 네. 예.
일단 초반에 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1국의 이제 하이라이트 부분을 짚어본 것이고요. 네. 2국, 3국보다 이제 4국이 타이틀을 따는데 아주 네. 결정적인 바둑 아니겠습니까? 네, 4국을 집중 조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4국을 두게 된 것은 이제 본격적인 유창혁 구단의 이제 타이틀의 행보가 시작이 되는데요. 네. 이전에 이 4국을 우승해서 대왕을 따기 전에는 다른 타이틀은 어떤 타이틀을 따봤어요? 그 당시에 요즘으로 얘기하면 신인왕전인데, 네, 신왕전이라고. 네, 기억나네. 예, 그 기전에서 우승을 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대왕전을 도전하게 되죠. 네. 이 다음이 이제 그 다음에 기성전. 기성전. 예. 당시에는 기성전이 가장 큰. 아직 기성전이 이 당시에는 생기지, 않았을 시합을 할 때는. 예, 안 그렇죠. 생겼죠. 예. 다음에 해인가 생겼죠. 네, 다음에 생겼죠. 예. 예. 하여간 엄청나게 큰 기전이라고 예. 소개됐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 시간 말고 다음 시간에는 기성전에 대해서 좀 집중 조명을 해주십시오. 예. 자, 지금 이제 4국이 유창혁 구단의 100번이었어요. 예, 예. 100번이었었는데 그 당시에 바둑이 시작 화점, 부분이 네. 화점하고 양화점으로 됐었던 것 같아요. 아니요, 소목. 여기는 소목이었네요. 이소목이었죠. 예. 그리고 걸쳐가고. 예. 지금 이렇게 낮게 걸쳐가는 거와 높게 걸치는 것은 이 모양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나요? 뭐 특별히 관계는 없고요. 네. 그냥 가장 무난하게 이렇게 붙이고요. 네. 붙이고 젖히고. 네. 그 당시 그 편한 정석으로. 네. 뭐 호구친. 지금은 뭐, 예. 예. 그러면 또 이쪽으로 이런 포스가 되는데 지금도 그렇지만은 그 높이 걸치는 거는 네. 아래를 걸치는 게 좀 그 프로 기사들이 좀 애용을 많이 하죠. 실리 쪽에 관계가 돼서 그런가요? 그거보다는 네. 싸움하기가 네. 높이 가면은 붙이는 정석을 가장 선택해서 간명하게 이루어지는데 네. 또 아래로 걸치게 되면은 협공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굉장히 어려운 두가 일어나니까 흙이 덤이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좀 전투의 바둑을 좀 유도를 하게 되죠. 아마. 당시에는 덤이 5반이었었죠. 예. 자, 이렇게 걸쳐가자. 근데 이제 네. 그전에는 그냥 네, 밋밋하게. 뭐 일국에서도 북한 높은 나왔지만, 격이나 네. 뭐 이렇게 걸치는 게 그러니까 협공하는 게 보통이었는데 네. 제가 그때 생각에 이쪽을 먼저 걸치고요. 네. 북한 높은 협공을 하고 걸치고 이렇게 네. 협공하는 게 예. 뭐 괜찮은 것 같다. 예, 괜찮은 것 같다 해서 나름대로 연구가 있었던 것 예. 같아요. 예. 요즘 이 두칸 걸침이 이제 상당히 예. 보편화됐었는데요. 당시만 하더라도 이 거의 두칸 걸침이 없었던 걸로 없었어요.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상당히 신선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이 부분에서는 먼저 밀었는데 예. 이정석에서 이교환이 1국에서도 지금 이 모양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이 걸침이 없을 때는 날일자로 이제 씌워가는 거 유력하다. 예. 그랬었는데 지금 여기서는 이 돌이 막히면은 이 집이 커지기 때문에 이걸 미는 건가요? 예, 그렇죠. 예. 이 수를 안 두고 바로 가는 거하고는 어떤 차이 있어요? 일단 바로 가게 되면은 네. 그냥 밀고 나가고요. 그냥 선수 취하고요. 네. 이쪽을 맞게 되면은 실속이 좀 미려는데 네. 여기까지 정석이거든요. 예. 근데 지금 자세가 뭐 삼립사전 자세도 좋고요. 좋아 보이네. 예, 좀 만약 이런 장면에서 이렇게 북한 뭐 높은 걸침을 하게 되면은 네. 흙은 닿지 않고 들어가게 되죠. 싸우게 되죠. 이 세력이 있기 때문에 이 그렇죠. 공격을 하게 되죠. 네. 이렇게 그냥 눌러가는 것은 백에게 이상적인 모양을 주게 예, 된다. 그렇죠. 그런 뜻이네요. 예. 그래서 이교환을 먼저 하고 붙이게 만들고 그리고 나서 백도 이렇게 붙이지 않고 이쪽 부분을 손을 안 대는 이유는 뭘까요? 아니 뭐 일로 한기는 것도 굉장히 좋은 수. 네. 예. 지금 그러고 해도 아마 이 한 칸 띄는 수하고 네. 붙이는 수하고 고민을 할 겁니다. 그렇군요. 예. 자, 그렇지만 이렇게 두고요. 이번에는 조은현 구단이 눌러갔고요. 이정석 변화는 정말 당시에 대유행을 하던 네. 정석이었던 걸로. 근데 이 정석 자체는 네. 이렇게 한 칸 띄게 돼서 네. 흙이 좀 유리하고 돼 있죠. 네. 그래서 그냥 씌웠을 때는 이렇게 나와서 끊는 수를 잘 안 둬. 네. 자, 그러자 백이 네. 한 칸으로 지키고 입구자로 왔는데요. 그러니까 이 입구자가 조금 네. 이상하다고 그 당시에 그랬는데요. 네. 지금도 봐도 조금
이쪽을 띄우고요. 있게 해준 다음에 그리고 뒷자가 보통인가. 그래 보이네요. 예. 실전에서는 지금 100이 이 자리를 갔거든요. 지금 여기 한 칸 뛰는 수가 굉장히 괴롭거든요. 예. 실리도 실리지만 곤마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할수 100이 또 이쪽을 막을 수밖에 없는데 이쪽을 호구 치는 모양하고는 큰 차이라고 봐요. 그러네요. 자, 좀 밀리고 여기까지. 네. 참 조은용 구단 다운 수라고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수는 이제 보통 프로기사들은 미리 두기 전에 상대의 다음 수를 예상을 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 올 걸로 예상이 됐나요? 아니 뭐 그 생각은 못했고요. 네. 지금 배흑으로서도 가장 무난한 수는 이쪽이나 이쪽을 지키는 게 무난한 수거든요. 네. 근데 그러면은 이걸 한 칸 띄고요. 네. 이렇게 없을 때 뭐 이쪽을 눈목자나 두 칸이나 눈목자 정도 공격을 하게 되면은 일단 뭐 주도권을 뺏기는 바둑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흑은 이렇게 오죠 이제. 그 대신 이제 또 백이 이쪽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모양에서 이 한 점, 두 점을 살린다는 거는 뭐 그렇죠. 좀 아주 이상한 사고 이제 받게 되면은 당연히 101로 뛰어야 되는데 이 요소 맞고 공격을 계속 당하기 때문에 뭐 어떻게 바둑은 아직도 어려운 바둑이지만은 100이 고생을 계속 해야죠. 그렇군요. 자, 봉의숙이라는 단어 있지 않습니까? 위험한 돌은 빨리 움직이지 말라 그랬는데요. 자, 지금은 이제 보통은 이제 한 칸 한 칸이 보인 것 같은데. 이렇게. 지금 이렇게 내려 서줘야 되겠네요. 네. 그럼 뭐 이렇게 두 칸 정도 뛰나요? 평범한 진이라면 무난한 진입니다. 근데 조은영 구단은 지금 여기 나와서 끊는 수가 지금 남아 있거든요. 네. 이해는 하고 좀 흠집이 좀 새 있네요. 또 이해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집이 별로 별게 없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높게 갔군요. 실전에서는 높게 갔는데요. 높게 가자 바로 들어갔거든요. 사실 지금 와서는 이제 여길 집을 다 지어줄 수 없으니까 배구서도 일단 뭐 이 한 칸이 그렇게 차이가 나나요? 이렇게 돼 있으면은 조금 같은 변화가 나오는데 상당히 이렇게 보이니까요. 들어 막는 수. 보이니까 이 수에서 이렇게 붙이는 수는 지금은 좀 뭐 여유가 있다. 그렇군요. 이거는 끼워야 되는 모양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바로 들어가게 됐고요. 덮기는 이쪽으로 붙자로 지키는 게 더 더운데요. 그거는 뭐 이렇게 붙이면은 그냥 넘어가게 되죠. 자, 실전에서는 지금 넘어가지 못하게 지금 여기를 뒀는데 그 국후에 다른 의견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수가 좀 이상했다. 그냥 보통 생각하기 힘들거든요. 이렇게 차려다는 수가요. 무거워 보이는데. 다음에 또 더도 이렇게 뛸 가능성이 많은데. 그래요? 이거는 일단 뭔가 당한 느낌이에요. 약간 당한 느낌이고 생각하기 힘든 수죠. 근데 이제 복귀 때 나올 때는 이상한 수로. 한 칸이 이상하고 오히려 이 차량이 좋은 수다. 왜 그러냐면 맛이 나쁘거든요. 이용을 많이 실전에 좀 당해요. 차량을 둔다면 뭔 변화가 이루어지나요? 뭐 실전처럼 뛰고요. 지금도 여기는 지켜줘야 될 것 같은데요. 실전에도 이렇게 붙였는데요. 붙이면 또 올라가고요. 근데 이때 이제 일로 안 지키고 뭐 이쪽으로 붙자러 가든지 아니면 손 뺄 수가 있죠. 이렇게 뭐 젖혀가는 수가 젖히는 거는 뭐 그냥 있기만 해도 돼요. 그러네요. 뭐 젖히는 거나 끊는 거 보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주도권을 쥐고 계속 공격을 나갈 수가 있네요. 실전은 어떻게 됐었냐 하면 실전은 한 칸 뛰고 백도 한 칸 뛰었는데 흑도 또 한 칸 뛰었죠. 지금은 이렇게 늘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수가 안 되나요? 지금은 이제 끼우는 거 돼갖고요. 그러면 단수를 쳐야 되는데 뒤로 단수 치고 이건 지금은 잘 단수 쳤을 때 이쪽에 돌이 있으면 있는 수가 가능한데요. 근데 지금 이건 있는 수가 안 되거든요. 단수 치는 수가 있어요. 그러네요. 그래서 참 당시에는 발견하기 힘들지만 역순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렇죠. 좀 찾아보기가 쉬울 것 같네요. 그래서 흑이 이제 지켰고요. 위로 강력하게 이렇게 붙였었죠. 일단 이렇게 막히게 돼서는 백이 성공이라고. 그렇군요. 흑도 이제 내친 거고 그렇게 안 될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또 이 돌이 크게 득이 없다는 게 이쪽하고 지금 차이가 없는 게 지금 백이 이렇게 푸는 수가 있거든요. 붙이니까 이렇게 차단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을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망국까지 선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히 뭐 한 칸 뛰는 게 별로 도움이 안 됐죠. 자, 대단한 배짱인데요. 지금 이렇게 놓이고
되니까요. 이 돌도 또 만만치 않아요. 예, 지금 좀 일로 막 그쪽으로 막 쏘고 싶은데 뭐 이런 식으로 지켜야 되는데 뭐 치중거리면은 누가 공격당할지도 모르고 그리고 혹시 이걸 다 해도 맷집 안 되죠. 용을 많이 당하고. 그러네요. 흙으로서도 지금 상황에서는 뭐 최선의 평인 것 같고요. 흙이 이제 이렇게 뒀는데 이수가 아주 참 멋진 수 같아요. 나중에 좀 지나다 보면은 단수 치고 있는 까지 이게 선수가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러면은 그때 가서는 나가고요. 받을 때 뭐 빼는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변화가 예상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이 교환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를 꼽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미리 강요를 상당히 안 뒀기 때문에 강요를 하거든요. 자, 이순 어떻습니까? 그냥 이제 늘게 되면은 흙이 하나 젖히고요. 젖히고 받을 때 또 똑같이 이제 실전처럼 이제 날짜를 가는데 이 호구가 기분이 나쁘다는 아니요. 얘기군요. 나중에 2단 젖히고 끊을 때 해로 다 죽는 패가 뭐 있기 때문에 그거는 백이 굉장히 부담되는데요. 그렇죠. 이거 가이스를 곧 해야 되죠. 그래서 임기변이로군요. 없애야 되죠. 배 모양을. 이제 이렇게 빠져나와갖고 지금 흙이 당당한 모습이었었는데 지금 모습에서는 백이 아주 지금 이게 이 집이 10집 가까이 있는데요. 사실 이 모양에서 10집 빼면은 뭐 몇 집 안 나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흙이 좋은 모양에서 지금 백이 대성공이죠. 여기까지는. 초반 부분에 천하의 조구단을 상대로 상당히 유리한 모습을 많이 만들었네요. 일국에서도 그랬고요. 한 칸 뛴 수가 아주 이상하세요. 그래요? 뭐 둘 수 있는 수 같은데 안 움직여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뜨자마자 굉장히 후회한 수. 그 당시에 제가 생각하기에 거의 손 따라 뒀는. 그렇다면 어떻게 둬야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바둑을 보면은 이 세 점이 석점이 요석이 아니거든요. 이 석점을 살릴 때는 요석이 올 때 살려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이 석점이 이쪽 돌을 공격하든지 아니 이쪽이 약해갖고 이쪽을 공격하든지 뭐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두고요. 실전처럼. 늘고 나오죠. 또 늘고. 이렇게 살게 되니까 그리고 이렇게 뛰게 되니까 흙집은 10집 가까이 났는데 백은 곤마거든요. 그러네요. 차라리 그렇다면 손을 빼고 포기를 하는 게. 그냥 이쪽을 협공하고요. 뭐 입구자 정도로 잡아야 되겠네요. 나를자로 잡는 정도는 그러면 뭐 나를자나 뭐 눈목자로 지키면은 별게 없네요. 이 바둑 확실히 백이 좋죠. 나중에 이러면은 이제 또 맞도 나쁘거든요. 연결하자면 끊어야 되거든요. 그럼 또 이제 붙이고. 그러면은 또 뭐가 해야 되네요. 잡을 수밖에. 이런 것까지 소소당하는 거 있으니까. 그러네요. 아주 손 따라 둔 아주. 대국을 하다가 그렇게 잘못 든 수가 다음 수에 바로 보일 경우에요. 그 판을 이끌어 나갔는데 좀 영향을 미치게 되나요? 아무래도 영향을 미치죠. 근데 이 당시에는 상당히 제가 좀 속기였었고, 그리고 조금 경솔한 일이 있어서 생각보다 먼저 손이 먼저 나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었죠. 젊었지 않습니까? 22살인데요. 이렇게 돼갖고는 지금 여기서 번 거를 거의 까먹었다고 봐요. 지금도 약간은 백이 괜찮은데, 글쎄요. 상당히 우세했는데, 지금은 뭐, 조금 그런 정도라고 봅니다. 잘 붙였어요. 붙인 수도 또 약간 경솔한 수고. 그래요? 지키는 수가 굉장히 좀. 평범하게. 시도 크고요. 그러네요. 그리고 나중에 여기 들어가는 맛도 없어지고. 여기 일로 붙인 수는 너무 쉽게 일로 미는 수를 생각을 못해요. 지금 뭐 젖히는 정도로 생각을 젖히는 거나 뭐 훅치는 거나 생각했는데. 미는 수가 좀 두터워졌어요? 이 젖히게 되면 2단 쳐서. 이거는 유구단의 예상도. 유명한 모양이죠. 그렇죠. 이렇게 놓으면 흙이 잡을 수가, 잡으면 밀고 들어가고요. 좀 뭐, 또 나가면 세 점이야, 석점이 아주 이상하죠. 그러네요. 그렇다고 잊게 되는 거는 뭐 단수 치게 되면은 갑자기 모양이 세력이 되고 보니까 백이 대속이 나올 수 있죠. 자, 붙이는 수가 지금 그리고 또 밀게 되면은 이것도 늘어야 되는데. 늘면은 지금 뭐 젖히는 거하고 막는 게 맞보이거든요. 그러네요. 이건 아주 되게 즐거운 모양이죠. 그런데 조은영 간의 반격이 나오는데 이수를 예상을 못했다고요. 결과적으로는 이수가 밀려가지고 이돌이 좀 고생을 하게 되죠. 지금 얇아졌죠.
여기서도 당연히 친 게 네, 치는 게 정도인데요. 보통인 것 예. 같은데. 근데 지금은 치고요. 예. 좀 이렇게 예. 다시네요. 있게 되는데 나중에 예, 젖혀서 젖혀갖고 이제 패로 잡으러 가는 맛이, 수가 예. 나오죠. 이런 경우에는 흙도 좀 남겨놓는. 그렇죠. 나중에 하는 예, 거죠. 나중에. 그러니까 백으로서는 이게 계속 굉장히 부담이 되죠. 예. 아, 그래서 지금 실전은 날짜로 갔고요. 자, 그러자 이제 지금은 여기로 왔죠. 이쪽은 뭐 그동안 이제 득을 많이 봤기 때문에 백으로서 후퇴하는 게 정수죠. 네, 후퇴를 만약 하지 않는다면. 뭐 않는다면 뭐 붙여서 싸우는 거나 뭐 이쪽으로 붙여갖고 싸우는 수나 여러 가지 있는데요. 네. 지금은 주위가 원체 튼튼하기 때문에 거의 싸움은 좀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그리고 이 또 약하거든요. 네. 보통 그 유구단 바둑을 낙관파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 이천구단은 이제 예. 비관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바둑이 좋다고 생각되면은 좀 물러나는 경향이 유구도 있는데 예. 그런 식으로 두다가 역전한 경우가 많죠. 예, 맞습니다. 바둑이 보통 예. 그런 바둑에서 많이 예. 그려지는 것 같던데요. 자, 그렇게 돼서 이제 중앙 부분을 쳤어요. 이 부분은 흙이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바로 이번에는 이제 조은영 구단의 반격이 나오는데요. 이 상황에서는 지금 아직도 좋다고 봤으니까 이 치종을 봤거든요. 지금은 좀 기분이 안 좋았죠. 아. 예. 바둑 형세는 뭐 비슷한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뭐 어떻든 계속 좀 여기서 뭐 두 번 좀 이상하게 됐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기분이 좀 나빴죠. 그동안에 벌었던 거를 예. 좀. 왜 부친수가 좀 찬스를 놓친 수.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이 구자로 두는 수가 아주 좋은 수. 구자로 두는 수는 책에도 안 나와 있는 것 예. 같은데요. 그렇다면은. 깔로 막는 거는 네. 지금 뭐 이렇게 끼우고 네. 여기 막으면은. 막을 때. 있나요, 아니요, 지금? 패로. 패로. 예, 지금 패감이 없거든요. 백이 품이 많이 되네요. 이쪽 자체 대마 죽는 패 있고요. 여기도. 네, 미는 패 예. 있고요. 여기도 뭐 죽는 패가 여기 있고. 예. 패는 좀 굉장히 곤란하죠. 그러네요. 그렇다고 구자로 받아야 되는데 이것도 역시 붙여갖고요. 네. 막아야 되는. 예, 일로 막으면 이렇게 찝어서요. 패로 막 싸우면은 백이 아주 곤란하죠. 그러네요. 정수는 아마 이렇게 막고 넘겨주는 넘겨주고. 수가 이거는 백이 좀 강한 것 같은데요. 곰마고 좀 기분이 나쁘죠. 흙은 실리를 하고. 아마 조은영단이 이쪽을 붙였을 때요, 실전에. 아마 막는 걸로 해서 패 모습을 예상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 해볼 수 있겠는데요. 나중에 붙기에서는 이제 구자가는 못 보셨다고. 예,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이게 좀 생각하기 힘들어요. 그러네요. 보통 일로 붙이던지 아니면 이쪽으로 나가던지 네. 싸우는 거면 가지 상당히 좀 보기 힘들더라고 봐야지. 네. 자, 실전에서 붙이고요. 이렇게 이었고요. 조금 전에 보여준 구자에서 변화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하고는 좀 차이가 많이 나네요. 일단 흙 집비 힘들었고요. 그리고 백이 아까보다 훨씬 더워졌죠. 예, 그러네요. 선수로 했죠. 여기서 붙이는 수가 아직 기분 나쁘거든요. 네. 실전에서 붙여갔는데. 네. 선수로 단속을.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는 흙이 한 게 없죠. 네. 그렇다면 조은영 구단으로서도 이 치중 이후에는 찬스라고 볼 수 있는데 찬스가 없어졌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지금 막고 있는 게 다 선수기 때문에 그냥 살아있기 때문에. 완전히 살아있네요. 예. 이래서는 흙이 백이 좋아졌어요. 여기서 이렇게 벌렸는데 바로 지금 아마 지금 같으면은 한 칸 덜 가나요? 2칸 정도로 벌릴 겁니다. 이때는 2칸 가도 충분했나요? 예, 지금은 무세하기 때문에. 예. 근데 그 당시에는 뭐 좀 패기가 넘쳤군요. 네. 바로 이렇게 들어왔거든요. 사실 막상 들어오고 나니까 별로 응수가 없어요. 일로 붙이는 건 끼워서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거는 넘어가서 아무 의미가 없는 실리 손해고. 그러네요. 집까지 생기고 백집은 줄어들고요. 현실 인수가 이게 현실 인수. 다른 공격 없나요? 그러니까 아니고 옆쪽에서 공격을 해요. 그리고 또 백돌이 지금 약하거든요. 예. 그렇군요. 자, 이렇게 두자 이제 하늘 중앙을 뛰어갔고요. 자, 이렇게 오니까는 지금 살았거든요. 네, 살 수밖에 없죠. 네. 다른 공격을 먼저 하는 방법은 없나요? 뭐 지금 오히려 공격을 하다가 이쪽이 두터워지면은
이 2점이 더 약화되니까 지금은 그냥 살아두는 사는 게 정수. 예. 네. 그렇군요. 자, 이 수를 이렇게 씌울 때만 하더라도 2점을 잡는 수가 있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네. 잡는 수는 없는, 입고 싸우는 수는 좀 힘든가요? 입고 싸우는 거는 이렇게 한 칸 떼면. 네. 있게 되면은 지금 여기 끊는 거하고 나가는 수가 맞보이기 때문에 잡는 수는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일단 상대를 눌러놓는데 만족을 한 수군요. 자, 이 수까지 왔으니 흙은 이제 뭐 잡을 수가 없네요. 네. 이 수가 좀 실수였죠. 그럼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그냥 한 칸 띄는 게 정수였어요. 그래도 똑같나요? 그래도 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이 돌을 공격을 어차피 지금 여기 쓰고 굳자 가는 거는 이 2점을 공격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네요. 근데 공격할 때는 이쪽보다는 이쪽에 있는 게 좀 그렇군요. 강하기 때문에. 네, 국구에 보면은 모르겠는데 말이에요. 네, 이 구자도 멋진 수라고 생각하는데 더 좋은 수가 있군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먼 데서부터 이제 공격을 해나가는데. 자, 붙여갔습니다. 사실 아마추어들 바둑에서는요, 이러 정도 되면은요, 위쪽으로 나가서 지금 살기가 쉽거든요. 그리고 불안해 보여요. 그렇죠. 근데 이 정면에서 이 흙을 잡을 자신이 있었나요? 아니면 잡을 자신이 없었나요? 아, 잡을 자신은 없고요. 지금 예. 바둑 실리 자체가 백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요. 예. 이 돌을 아까도 얘기했듯이 공격을 하면 잠깐만 이득을 보면 그러면 편하게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예. 지금 공격을 하면 제 약한 돌도 지켜고 그리고 그래서 좀 이득 보겠다는 뜻이죠. 자, 붙여가는 수. 네. 자, 이 좁은 구석에서는 또 조은영 구단의 그 몸싸움이 상당히 센 그런 기사인데요. 그리고 지금 이 바둑을 보면은 나중에 이쪽을 나게 되면요. 예. 속점을 포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 저치는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럼 이렇게 맞게 되고요. 예. 그러면 또 이해해야 예, 되는데. 있게 되고 이렇게 맞게 되고. 속점을 잡을 수 있는데. 네. 지금 집으로는 한 8집 백이 손해를 보는 거예요. 네. 그 대신 여기 세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게 이렇게 맞게 있다고 생각하면 저들도 그렇게 신은. 그러네요. 예. 네. 자, 그렇게 붙이자 이제 저항을 했고요. 붙여갔죠. 네. 막았고요. 자, 붙여간 수는 예상을 했나요? 이 수는? 뭐, 이거 맥이기 때문에 예상은 했는데요. 이쪽을 먼저, 뭐, 이쪽을 쳐놓고요. 먼저 맞게 되면은. 예. 잡아야 되는데. 그때 이렇게 붙이면은 들여다보고. 예. 그런 차이가 있군요. 그렇죠. 큰 차이죠. 눈 모양이. 근데 이걸 안 해놓은 상태에서 넣는 거는, 있게 되면은. 이제 이쪽이 또 선수가 되고. 그런. 그렇다면 이 수는 맥이라고 봐요. 예, 타이밍이 아주 좋네요. 네. 그렇게 되죠. 그 돌이죠. 네, 그래도 이 돌은 이상했어요. 어떻게 돼야 돼요? 원래는 이 호구 자리를 늘고. 이해해야 되는데. 그리고 호구 치고. 지금 나가야 되는데. 그리고 나서 넣는 게 정. 네. 그리고 넘는 쪽으로 해야 되는데. 그리고 뭐 이런 중앙 쪽으로 이렇게 지키면은. 이걸로 지금 백이 우세하고. 우세예요. 그리고 나중에 붙이는 수가 또 나중에 있기 때문에 확실히 사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이 상황이라면요. 개가를 하면은 뭐 덤은 내기 힘든 바둑이라고 봐야죠. 흙이 반면으로는 약간 좋은. 반면으로 약간 좋은. 뭐 한 두세 집 뭐. 유황이가 지금 바둑을 지금까지 도오면서요. 중간에 공백 기간이 약간 있었죠. 예. 그 시기가 한 2년 정도 되는 걸로 지금 보통 많이 알려져 있는데 3년 정도. 3년이에요? 네, 중학교 때. 왜 쉬게 된 거죠? 글쎄요. 그 당시에 일단 바둑의 흥미를 좀 뭐 다른 흥미보다 그 당시에 좀 라이벌이라고 이런 게 없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당시에 제 연배에서 바둑을 그렇게 열심히 하고 하는 기사들이 없었거든요. 거의 없었죠. 예. 그러니까 물론 그렇게 흥미를 좀 잃었다고 봐야죠. 그런 면에서는. 그 유황이 본인으로서는 상당히 좀 불운한 시기라고 해야 되는데요. 그때 계속했었으면 지금보다 오히려 더 좋은 성적을 거두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글쎄요. 근데 멀리 봤을 때는 뭐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않고요. 예. 근데 요즘 같으면은 아마 그렇게 3년씩 쉬었으면은 프로 하기 좀 힘들고 다른 길을 택하지 않을까. 다른 길을 간다면은 바둑을 안 했으면 뭘 했을까요? 유창혁 구단. 요즘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예전에는 영화에 관심이 많았고. 영화? 예, 무슨 평론이나 감독이나 이런 쪽에. 그랬군요. 전혀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그렇다면 영화 감독 유창혁이 됐을지도 모르겠네요. 자, 이렇게 맞고 잡았어요. 네. 뭐 지금은 뭐 할 수 없는 그런 자리고요. 자, 지금 이제 이 상황에서도 보면은 완벽하게 살아있는 모습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결국 잡으러는 가죠. 자, 지금은 상당히 미세한데. 여기서는 그렇다면 못 잡는다면은 미세한 바둑이란 말이에요. 예, 미세한 바둑이죠. 백으로서도 어떻게 결정을 지어야 될지 굉장히 어렵네요. 그러네요. 여기서 이제 승부수 비슷한. 이렇게 되면은 바로 찝겠다는 얘기인가요? 아까처럼 있게 되면은 네. 찌르고요. 선수 교환을 한 다음에 쳤지. 네. 있고요. 네. 그럼 잡아야 되는데. 네. 그리고 나서 찝고 잡으러 가겠다는 뜻이죠. 근데 사실 이렇게 늘게 되면은 지금 봐도 잘 안 좋을 것 같은데. 그래요. 근데 당시 기분에는 사실 이 모습을 잡을 자신이 있었단 말이죠. 네, 잡으러 가려고 했단 예. 말이죠. 그렇군요. 좋은 보단도 자신이 없으신 호텔을 했죠. 예. 한 칸을 띄었네. 예. 넓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냥 살기 전에. 이제 붙여놔서 예. 물어봤는데. 그러니까 이 뜻은 나중에 백이 쌍립 쓰면은 연결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살기 전에 맞고 이렇게 교환하면 연결되기 때문에. 네. 득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군요. 자, 그래서 지금 이걸 붙이자. 그 교환 안 받을 수 없나요, 흑은? 안 받을 수 없죠. 너무 크니까요. 너무 크니까. 예. 어떻게 이쪽으로 안 받고 이 돌을 차단해 공격하는 방법은 없나요? 그 돌은 너무 뭐 연결한 수가 많기 때문에. 예. 별로 뭐 걱정할 건 없고. 그렇군요. 여기서 굿자 간수가 또 백의 실수죠. 그러니까 이수로. 선수라고 생각을 했나요? 글쎄요. 숫자의 의미는 이쪽 돌이 불안해서인가요? 아니면? 별로 선수라는 의미밖에 없는데 별로 의미가 없네요. 그냥 쉽게 이쪽을 찌르고 끊으면은 뭐 지금 네. 넘어가든지 뭐 이렇게 되겠네요. 뭐 이쪽을 두 점을 일부러 잡게 되면 예. 뭐 이쪽을 선하고요. 중앙을 이렇게 집지면은 이걸로 이기지 않았느냐. 되게 낙승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교환은 전혀 의미 없는 쓸데없는 교환이라는 얘기네요. 지금 상황에서는. 예. 지금 뭐 소위 약간 경솔한 게 나타나라고 봐야죠. 경솔기가. 흙이 한칸 띄고요. 네. 예, 보강할 때. 이 보강 가야 됩니까? 예. 안 가면은. 안 가면은 쌍립 써갖고 막아야 되는데. 네. 가장 쉽게 뭐 단도 치고요. 이럴 때 이렇게 굿잡만 가도 4월에 설정해서. 예. 자, 흑도 그렇다면은요. 이수가 그렇다면 거의 선수란 얘기 아니에요? 예. 그렇다면은 이 장면에서요. 네. 흑이 먼저 이렇게 가르고 나와서 이 돌을 먼저. 그러니까 어차피 백은 이리로 가거든요. 그럼 그 다음에는 서가 안 되는 거예요. 있는 수밖에 없다. 예. 그럼 장문이 있기 때문에. 근데 예. 이 모양은 살아있거든요. 그래서 도망가면 그만이고. 네. 실전. 근데 이 돌이니까 별로 의미가 없네. 예. 사는데도 도움이 안 되고. 여기서 흑이 마지막 이은 자리 패착이. 여기서도 패착이 나옵니까? 예.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일단 일로 한 칸 찝어요. 네. 그러면 백이 잡아둬야 되겠네요, 쌍립으로. 예. 뭐 아니면 사선가. 예. 여기서 이쪽으로 호구 치는 수가 아주 좋은 수죠. 네. 그렇게 되면은 한번 이제. 그럼 뭐 이쪽으로 연결하든지 해야 되는데. 예. 그러면 이쪽으로 끊어갖고요. 네. 그러면 이렇게 잡게 되면은 이 5점이 다 떨어지고. 미세한 바둑에서 5점이면 크겠는데요. 자, 그렇다면 2단점이 또 남아있네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쪽을 어디 보강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보강해야 그럼 넘어가나요? 아니요, 뭐 이렇게 잡아먹어도. 안 잡히나요? 이쪽 차단을 해도? 예, 잘 안 잡히죠. 백도 약점이 있기 때문에 일로 도망가든지 하면은 굿자로 도망가도 뭐 도저히 잡을 수 없는 돌이죠. 그렇군요. 자, 흑에서도 찬스가 있었네요. 그렇다고 이 두 점을 주기 전이 이것도 너무 크고요. 네. 지금 이쪽 세 군데 점이 있거든요. 네. 자, 이렇게 해설을 들으니까 서로 이렇게 실수가 많았다는. 사실 프로의 실수가 찾아내기가 아마추어는 힘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아주 자세하게 보이는데요. 자, 이수가 완착, 이렇게 돼서 이수가 또 이은수가 또 패착이죠. 예. 그래서 나와서는 승부가 결정돼 버렸죠. 여기서 물론 이렇게 두 점을 먹을 수는 있는데 그건 역시 뭐 이렇게 선수하고 네. 받을 때
이쪽으로 중앙입이 되면은 이거는 뭐 더 실전보다 더 나쁘죠. 살 수 없이 나갔을 때 예, 잡고 이 대마가 이제 살아갈 느꼈거든요. 네, 넘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한 점을 잡게 돼서는 승부의 결정이 났죠. 그렇다면 이 바둑판에서 하이라이트 부분,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들었고요. 예. 초반 부분에서는 흙이 잘못 둔 부분이 이쪽에서 그 부분이에요? 네, 이쪽에서 일단 흙이 망한 모양이에요. 망한 모양인데 제가 실수를 하는 바람에 흙이 상당히 쫓아온 거 바둑이고요. 그리고 이쪽에서 이제 찬스가 있었는데 그 찬스 못 살린 게 흙이 불리하게 된 거죠. 네. 자, 그렇다면은 이 바둑은 이제 유창혁 구단이 2대9 승리로 지금 대왕 위를 차지하게 됐었죠. 네. 이 부분만 마지막으로 좀 더 해보고 끝내죠. 이 부분이 초반 부분에 이제 하이라이트 부분이었는데. 그래서 이 수가 사실 정말 멋있는 수였는데 네. 여기에서 높게 걸친 조은용 구단다운 뭐 경쾌한 수라고 볼 수가 있던. 지금 이제 여기를 왔는데 네. 좀 더 이도를 더 핍박하는 방법은 흙에게서는 없었나요? 어차피 이 바둑은 이제 백이 이겼으니까. 근데 뭐 아까도 쌍립 쓰는 수는 지금 이런 식으로 구자로 가면 로 붙이게 되고 예. 이렇게 쌍립 쓸 수밖에 없거든요. 네. 넘어가게 되면은 이게 지금 때리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 한 점이 살아니까요. 예. 흙이 별로 공격하는 의미가 없죠. 다 실리가 다 되기 때문에. 그 흙으로서는 여기를 보강을 어떻게 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네. 뭐 이런 식이든지. 예. 근데 지금 아까도 얘기했듯이 한 칸 뛰는 것보다는 쌍립 쓰는 게 훨씬 백한테 무슨 맛 같은 거를 안 주는 이 정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초반 부분에 패착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네. 완착, 패착 사실 네. 구분이 뭐한데요. 여기까지는 거의 이제 외길이고요. 네. 네. 늘고 이렇게 놓고 보면은 일단 백이 아주 잘 되어 있는 모양이거든요. 네. 이 돌들이 이 돌도 그렇고 이 돌도 그렇고 전부 악수거든요. 이 완이 엄청 악수. 지금 이렇게 뛰고 이렇게 한 수가 백한테 지금 체력을 주고요. 네. 그렇다고 이 싸우는 게 아까처럼 3-3이 비어있기 때문에 네. 별로 특별히 좋은 수도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수구로서는 지금 지금은 내친 걸음이죠. 바둑이 사실 그렇다면 초반 부분에 계속 유광이가 유리했군요. 이 전투가 어느 정도 진행된다면 저는 유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바둑은 유광이는 처음에는 어디서 배웠습니까? 처음엔 입문하게 된 동기가 어떻게 돼요? 아버님한테 처음은 배웠죠. 아버님이 한 10급 정도 드시는데 10급이요? 예. 네. 그러니까 뭐 아주 기초적인 걸 배우고 예. 그 다음 뭐 동네 이제 형들한테 배웠다기보다 형들이 모여서 이제 바둑을 두는데 거기 끼어서 같이 뭐 좀 배우게 됐고요. 네. 그 다음에 주위에서 이제 재주가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 아버님이 그 당시에 대전에서 살고 있었는데요. 네. 제가 태어난 건 서울에 태어나고 대전에서 한 10년 초등학교 한 3학년 때까지 거기서 있었거든요. 네. 그때 일반 기원에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 아마추어 사원님한테 도움받아서 바둑을 배우게 됐죠. 대전에서 10년이나 살군요. 예. 그래서 대전에서는 제가 고향이 이제 대전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예. 그래서 저도 약간 곤란한 게 있습니다. 어느 쪽을 고향이라고 얘기해야 될지 상당히 좀. 사실 조은영 구단도 목포냐 또 그 영암이냐 뭐 그렇죠. 그쪽에도 많은데요. 어쨌든 대전에 연구가 있는 거는. 네, 뭐 고향으로 하면은 대전도 고향일 수가 있죠. 그렇죠? 네. 그렇다면 초등학교 한 3학년 때 서울로 올라온 거예요. 예. 바둑은 그 전부터 물론 했었고요. 예, 그렇죠. 어린이국으로 3연패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대전에서 어린이국수 우승한 그 시기부터 예. 그 나중에 2번 더 우승은 서울에서 했고요. 3학년 때 처음 우승을 하고 올랐죠. 네. 그때만 하더라도 바둑 두는 인구가 뭐 많지 않았을 때 아닙니까? 네, 그렇죠. 네. 대전하고 관계가 되는. 그렇다면 KATC 선배라든지 네. 그 시도대항전 같은 거 할 때는 대전역으로도 나올 수 있는 자격이 있네요. 글쎄요, 그 룰로 보니까 네.
물 자체는 나올 수 있는 연고는 없는데 본적이든지 태어나든지 주소지든지 뭐 네, 어쨌든 대전에도 팬이 많다는 거 저도 알고 있거든요. 이 부친수가 정말 기억에 남는 한 수 같아요. 지금 수는 뭐 흑으로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그렇게까지 굴복시놓으면 백이 흑이 반격하는 수가 없네. 나가는 수가 있긴 한데 지금 일로 씌우려면은 결국에는 흑은 도망가야 되거든요. 이쪽으로 나오는 수가 없으니까 어차피 마찬가지다. 이쪽을 자꾸 두게 되면은 두게 될수록 뭐 끊는 거는 또 이쪽을 뭐 있는 게 선수기 때문에 이 돌이 점점 약해지거든요. 이쪽이 강해지면 강해졌어요. 이쪽은 득이지만 그러니까 흑은 뭐 변화를 안 주기는 일로 결국에는 꼬부려야 되는데 아까처럼 똑같이 싸우게 되면 이 돌 교환이 악수가 되죠. 그러니까 흑으로서도 변화를 안 주게 할 수가 없는 거. 그렇군요. 두고 단수로 치고 있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 주셨고 빠지는 걸로 백은 완전히 살아있고요. 이 수도 당연한 수인데 여기서 손따라 든 수가 졌으면은 패착될 뻔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런 수 같은 경우는 거의 두자마자 자기가 실수했다는 거 금방 아는 수니까. 아까 이 수도 그렇다면 실수했다는 거 금방 안 쓰네요. 밀자마자 뭐 그냥 보이고. 이 수는 뜨자마자 사실 요속이 아닌데 요속이 아닌 돌을 억지로 끌고 나와서 살리는 건 글쎄요. 별로 프로에서 그런 나오기 힘든 수인데. 몇 수만 더 진행하죠. 여기서 끼우고 맞고 있고 이 상태도 백이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는데 여기서 당했다고 지금 유황이가 말씀하시네요. 뭐 이 상태에서 벌리면은 뭐 비슷하긴 한데 백 잡을 가능성이 좀 많은 포즈인 것 같아요. 지금 상태에서도. 근데 아마 비슷한 모양인데. 여기서 유황이 또 한 번의 실수가 나오는데. 지금 와서 사실 이 두점머리가 굉장히 아프거든요. 그리고 바닥이 굉장히 얇아졌거든요. 맞으면. 그렇다고 이걸 넣는 거는 이 부친수가 이상하게 되고 그냥 죽게 되지 않습니까? 상대를 도와주는 수는. 이렇게 오고 이렇게 가더라도 바둑은 될 것 같은데 좀. 근데 너무 악수라서 그러면 좋은 게 없어져. 없어지네. 그렇군요. 자, 부치는가 참 아마추어들이 보기에는요. 이렇게 부치게 되면은 야 멋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렇게 밀고 젖히면은 이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실전에서. 그러면 백이 상당히 또 했다. 이렇게 느낌이 오는데 프로는 그게 아닌 모양이죠. 근데 사실 뭐 흑 자세가 그 다음에 너무 좋기 때문에 별로 의미가 없죠. 지금 여기서 흑으로서는 이렇게 나를 짜두는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도 이렇게 젖히고 늘려야 되는데 뭐 이렇게 수습하면은 이 모양도 되게 상당하죠. 이 실리를 많이 하고 그리고 뭐 공격이 전혀 안 당하는 돌이니까요. 그렇다면 백이 이 돌만 튼튼했다면 이 수가 상당히 유력한 수가 되네요. 네, 그렇죠. 평소에는 아주 좋은 수죠. 그 모양도 이 모양 맥이라고 볼 수가 있죠. 프로들의 바둑에서는 자주 나오는 모양인데 자, 이렇게 우직하게 이렇게 밀고 나오는 수에 자, 또 물러나는 것은 당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늘자. 이 다음에는 흙이 이제 없는데 여기서는 지금 살았거든요. 지금 흙이 없어지고 살고 여기까지 진행인데 집으로는 일단 백이 좀 했죠. 근데 일단 두 점머리가 일단 너무 아프고요. 아까는 별로 이쪽이 흙 모양이라고 할 수가 없는데 지금은 이쪽이 흙 모양이 돼버리고 그리고 이 돌이 약하기 때문에 신경도 더 쓰이고 몇 번에 지금 지적이 나오네요. 지금 이 부분에서 또 기억 남는 수가 지금 이수가 좋더라는 거. 그렇다면 이제 이번 판을 전부 정리를 한번 해보면 초반부터 포석 부분에서는 이제 이쪽을 끼우고 이었어야 되는데 흙이 안 끼우고 이은 게 좀 손해였었고요. 조금 손해였고요. 그리고 이쪽에서 싸운 전투에서 글쎄요 뭐 약간 날짜를 순수가 변칙 킹마를 좀 하셨는데 그 이후에 이제 싸움에서 정확하게 이렇게 쌍립을 쓰고 정확하게 싸웠으면 결과적으로는 이 날일자로 씌운 것보다는 한 칸으로 느슨하게 받는 것이 오히려 아니요. 원래 정수를 받았으면은 서로 굉장히 어려운 싸움이었는데 조금 더 활발하게 두신다고 돈수가 좀 이상해서
결국에는 여기서 좀 망한 모양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그 이후에 백도 실수를 여러 번 해서 또 계속 어려운 바둑을 만들었다가 또 혁도 뭐 그러니까 서로 실수가 좀 많은 바둑이라고 할 수 있죠. 예. 자, 그렇다면은 이제 이 복귀는 네. 사곡 복귀는 이제 여기서 이제 마치기로 하고요. 자, 유황이가 지금 한 이야기면서요. 예. 잘 알려진 이야기가 입단대회는 정말 기억이었다. 기억에 남는 이야기거든요. 네. 네, 입단대 일반인 입단대로 입단을 했었는데 유황이가 또 그 연구생 출신이라는 사실을 또 모르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연구생 생활은 얼마 하셨어요? 글쎄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한 1년 정도 했나요? 1년 정도? 예. 예. 그 당시에 지금은 연구생조가 잘 돼 있어갖고 네. 좀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라는 게 좋은데 그 당시에는 뭐 연구생조가 말뿐이고 네. 사실 뭐 숫자도 몇 명 썼고 그렇죠. 그리고 뭐 어떻게 사범위에서 제대로 이렇게 진행을 뭐 지도를 하든지 아니면은 관리를 좀 하는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말로만 연구생이었고 별로 하는 게 없었거든요. 사실 그리고 전국에 바둑 두는 사람도 학생이 어린 학생이 없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뭐 연구생을 이제 그 당시에 나가게 된 이유가 갑자기 이제 아마대를 참가를 못하게 했거든요. 맞아요. 네. 예, 그 전에는 나갔었는데 네. 그러면 연구생에서 특별히 공부하는 것도 없는데 아마대까지 못 나가면 뭐 그렇다고 기사들한테 무슨 바둑을 배우는 거나 아니면 여러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바둑 넣을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 당시 연구생을 나갔죠. 네. 자, 오늘 이제 대왕전 88년도에 있었던 대왕전 1국과 4국을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 복귀를 해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기성전 1, 2, 3국이 중국에서 벌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백두산 대국이 그 기성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1기 기성전인가요? 2기 기성전인가요? 1기 기성전 그 당시에 미국하고 캐나다를 오가면서 했고요. 예. 그리고 2기 기성전이 이제 백두산 대국을 했어요. 1기 기성전에도 유황이가 예, 그때는 이제 첫 기라서 무슨 타이틀 보유자 뭐 도전기 받는 게 아니고 네. 서로 올라와서 좋은 연구를 하고 제가 결승에 서로 맞붙게 됐죠. 아, 그때는 좋은 제가 연구단이 졌습니다. 승리를 했고 이제 예. 2국에서 큰 타이틀을 따게 되는군요. 네. 네, 다음 시간은 이제 백두에서 북경까지 시간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좋은 시간 되셨기를 바라고요. 네, 저희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